배문환입니다. 자, 부동산법의 핵심 이론, 정비법 계속 진행하고, 네 번째 주제는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 시공자,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각각 다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차를 보면 이게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 앞에 배울 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업의 이 사업 시행 방법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사업 시행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처음부터 1차 시행자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로 들어간다.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 2차 시행자는 2차 공공시행자 같은 것들은 또 지정개발자는 여기 공공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을 빼고 시행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자가 일종의 변경되는 사유, 공공시행자로 변경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 같은 민간시행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행자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조합이 시행자인데 조합을 이렇게 2차 공공시행자나 2차 요 민간시행자인 지정개발자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조합은 해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의 설립을 그대로 유지하고 요 대행자를 정해서 대신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자는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하는 것. 자, 우리 여기서 공공시행자, 2차 시행자하고 요 대행자를 제가 구분해 드릴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 시공자의 선정, 그다음에 공사비의 검증 요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제로 잡아서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공법 시험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내용들을 다 보셔야지만 시험에 좀 충실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행 방법을 먼저 보시면, 자, 우리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요 네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요 중에 하나를 고르든지 혼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들이고요. 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는 방식, 이 소유자가 자기의 주택을 보존,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주택을 공급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환지로 토지가 있으면 토지로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종전주택 소유자한테 이런 주택이나 부대 복리를 공급할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스스로 보존 방식, 수용, 환지, 관리처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혼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재개발 사업은 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거나 재개발 사업에 원래 토지동 소유자한테 관리처분 계획으로 이 건축물, 주택 같은 거를 공급하거나 또는 토지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토지로 이렇게 환지로 교환하는 방식을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또는 환지가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으로 종전 주택 소유자한테 이렇게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지, 종류의 토지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토지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재건축 사업은 환지가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환지 없이 그냥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오피스텔이 재건축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물에 들어가는 거지 이 재개발 사업하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에 오피스텔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주택 같은 걸 공급하거나 또는 토지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토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은 재개발에 있고 자, 재건축에는 환지가 없고 대신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로도 공급할 수 있다. 자, 또 시험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자, 오피스텔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져야 된다. 요거 준주거 상업지역 시험 문제 나왔었고 전체 건물 연면적 중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연면적이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로 해야 된다. 이게 재건축 사업에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선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네 가지 방식을 다 인정할 수 있다.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는 방식, 수용, 환지,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같은 건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토지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토지로 환지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또는 환지, 재건축에는 관리처분 계획만 있고 대신 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것도 공급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전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정비사업은 3개니까 요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결론부터 제가 내면 개선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처음부터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합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니까 우리 저소득층들은 우리 행정관청이나 공기업이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로 1차적으로 바로 시장군수 등이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간다. 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을 전제로 해서 조합 설립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 시장군수 등이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신 요 중요한 19회 때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등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동의의 조건이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다 찾아서 그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또 개선사업 안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그 밖에 뭐 공동출자, 뭐 공동시행자가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자, 여기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인원수를 찾아서 그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를 둘 다 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이 개선사업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두 개를 다 받아서 시장군수 등이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하면 이 3분의 2와 세입자 동의 둘 다 안 받고 3분의 2와 과반수 동의 둘 다 안 받고도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요거 3분의 2 세입자 과반 요 가로놓기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런 동의 3분의 2도 안 받고 세입자 과반 동의도 안 받고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자로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입자 동의를 안 거치고 앞에 3분의 2만 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접 들어가거나 시행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인원수의 절반이야 2분의 1 이하일 때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이런 두 가지를 위주로 보십시오. 그러면 세입자 동의 안 거치고 앞에 3분의 2만 받고 시행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아까 천재지변으로 긴급하면 둘 다 안 받고 시장군수가 직접 들어갈 수 있고 이번에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일 때 또 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을 때 또 방식이 스스로 보전, 환지, 관리 처분 이런 방식을 택했을 때는 세입자 동의는 안 받고 요 뒤에 거 과반수는 안 받고 앞에 3분의 2만 받아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 다 받는 거, 아무것도 안 받는 거, 세입자 안 받고 앞에 3분의 1만 받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 지문이 나오면 요거 다 시험 문제 나왔던 표현들이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은 이제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 재개발 사업을 전제로 해서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이 과반수 동의해주면 여기 5명의 공동시행자 중에 1명을 선정해서 공동시행자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받으면 시장군수 등 1번, 토지주택공사 등 2번,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게 이제 건설회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신탁업자 같은 신탁업자들, 한국부동산원, 이런 사람들과 재개발조합이 공동시행자 1명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재개발조합이 공동시행자 5명 중에 1명을 정할 수도 있는데, 공동시행하기 위해서. 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인원수가 20명 미만이면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 요걸 30명이라고 시험 문제를 했었죠. 이때 32회 때 여기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이 의미가 없고 조합이란 법인 설립하지 말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서 동명의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공동 시행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요거 한번 봤었죠.
우리 앞에 강의 세 번째 테마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됐다.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때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안 만들고 여기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3년 안에 신청하고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이거 안 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는 5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 5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정비구역이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거. 요거 앞에 설명드린 거니까 요 조항 때문에 이 5년짜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연결해서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앞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란 이름으로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을 안 만들고 그러면 이런 식의 해제 규정이 생기는 겁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으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바로 5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가면 인가 신청 안 내면 5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해제가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결론이 공동시행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공동시행자가 여기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원까지 있는데 재건축도 민간 재건축을 전제로 해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이 과반수 동의해주면 공동시행자가 1번, 2번, 3번밖에 없으니까 여기 신탁업자나 부동산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18회 때 한번 이런 걸 냈었고 이거 맞는 지문을 한번 냈었고 틀린 지문을 낼 때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신탁업자나 부동산원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재건축은 공동시행자가 3번에서 끝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1차 시행자가 누구냐? 조합이다. 아니면 조합이 공동시행자 한 명을 정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자인데 이 조합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장문수 등 같은 시행자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시행자로 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차 공공시행자로 변경한다. 자, 지금 우리 보면 공공시행자가 2차 시행자로 들어오는 거. 이때 2차 시행자란 말은 기존 조합을 해산시키는 거예요. 해산시키고 2차 공공시행자인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2차 공공시행자 말고 이런 지정개발자라는 2차 시행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선 2차 공공시행자가 누구냐? 자, 1차 시행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인데 그 조합을 해산시키고 2차 공공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이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다음 법정된 사유에 해당되면 시장문수 등이 직접 들어오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로 정하고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면 시장문수가 제가 직접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토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 요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없어지면서 시장문수 등으로 사업 시행이 바뀌는 겁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이게 2차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시행자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사유가 중요한 거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1차인데 어떤 사유가 있으면 2차 시행자인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냐.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시키고 그 조합을 해산시킨 다음에 이 날짜가 다음 날입니다. 시행자를 지정 고시한 날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가 된 것으로 본다고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지정 고시일로 바꿨어요. 다음 날에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사유가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들어오는 사유는 일단 여기 1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할 때 요거 가볍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정비구역이 굉장히 넓어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사업하는 게 순환정비 방식이다. 이럴 때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사업하다가도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그 정비사업이 굉장히 넓을 때 이런 경우는 조합이 사업하다가 시장문수 등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7번, 8번하고 여기 2번하고 5번 같은 거라면 자, 여기
2번하고 5번 같은 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 3번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 2번도 한번 볼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2차 시행자입니다. 자, 보시면 2번이 뭐냐면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자, 이게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통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사업 시행 예정일이 나오는데, 자,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예정일이 나오면 거기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하면 조합이 사업을 자꾸 이렇게 미루고 사업 시행가 신청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합을 해산시키고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시키고 시장 운송이 들어오는 사유인데 요 2년을 요 3년으로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는 시장 운수 등으로 교체될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할 게 이거예요. 노란색. 재건축 사업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재건축 사업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3번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3년 안에 안 갔을 때 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가 신청을 또 3년 안에 안 하면 이것도 조합을 설립 인가를 취소시키고 시장 문수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위에 건 2년이고 밑에 건 3년이니까 좀 잘 보시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 7번은 자,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 국가나 희유지 같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문수가 들어오는 걸 동의했을 때 이게 반 이상이 국공유지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근데 8번 같은 경우도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한 겁니다. 이건 국공유지랑 상관없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토지동 소유자와 토지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시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시장문수가 들어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자, 이 조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1차 시행자는 조합인데 그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시키고 또 추진위원회 단계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시키고 시장문수가 직접 들어오거나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 경우가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텐데 자, 요거보다는 요 2번 자,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는데 요거 재건축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없을 때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는 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나오면 3년 다음 절차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국공유지 면적이 절반 이상이고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여기에 2분의 1, 또 2분의 1 초과니까 국공유지 면적이 절반 이상일 때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자, 8번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했을 때 면적 2분의 1, 소유자 3분의 2가 시행자 지정을 요청했을 때 시장문수가 들어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음 중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로 들어오는 경우로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조항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좀 나중에 풀어보실 거고요. 자, 지정개발자는 그것도 2차 시행자인데 앞에서 배운 거는 2차 공공시행자입니다. 자, 2차 시행자로 들어오는 자가 조합을 설립인가를 취소시키고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 같은 행정청이나 공기업이 들어오면 공공시행자로 바뀌는 거고 자, 요거는 비슷한데 자, 지정개발자는 2차로 들어오는데 민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토지동 소유자나 요 민간합동법인하고 신탁업자 자, 요 민간합동법인하고 신탁업자 여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민간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 같은 이런 민간 시행자를 2차 시행자로 넣는 경우는 우리가 지정개발자를 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원리는 그 2차 공공시행자랑 비슷한데 들어오는 자가 민간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정개발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네들은 민간으로 2차 시행자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는 이제 공공으로 2차가 바뀌는 거고 이것도 비슷하죠?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가 신청 안 했을 때 요거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고 요거 비슷하죠. 앞에 공공시행자 요거 1, 2번하고 비슷한 조항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정개발자가 이런 경우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민간합동법이나 신탁업자를 원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시키고 이렇게 민간합동법이나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유가 있을 때 2차 공공시행자처럼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실무 가면 이런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하다가 조합이 설립인가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은 대신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행자 지정 고시 다음 날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가 되고
민간합동법인이나 이런 신탁업자 같은 2차 시행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행자. 대행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시키지 않고 요거는 사업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자, 이 사업 대행자하고 요 앞에 2차 시행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2차 시행자, 공공시행자, 2차 시행자, 지정개발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조합이 없어지고 이렇게 2차 시행자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 대행자는요. 일단 대행자로 들어온 자가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이게 대행자로 들어오는데 이 대행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시키지 않고 이게 시장문수 등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조합이나 토지등 수요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돈 문제 때문에 또는 조합원들끼리 싸워가지고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조합이나 토지등 수요자를 사업 시행자로 계속 남겨두면서 조합을 대신해서 시장문수가 직접 시행자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토주택공사 등이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행이라는 겁니다. 대행. 마치 민법의 대리처럼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원 시행자인데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또는 뭐 이렇게 과반수가 요청 같은 걸 하면 조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렇게 조합을 해산시키지 않고 조합을 대신해서 시장문수가 대행자로 들어가서 사업을 해주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대신 사업해준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행자는 당연히 이제 일을 해주면 보수, 돈을 받아야 됩니다.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보수나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자나 이 보수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급이 안 되면 나중에 사업 시행자 원 조합에게 넘겨줄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행자는 자기의 이름과 시행자 계산, 자, 원 시행자가 조합이죠. 대행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행하고 관리한다. 조심할 게 민법의 대리처럼 시행자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행이기 때문에 대리랑 좀 다른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대행자가 대행을 하면서 원 시행자 조합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때는 시장문수한테 미리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질문지에서 막 가끔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대행자가 하려면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함부로 가하면 안 되니까 시장문수 등한테 승인을 얻어서 대행자가 이런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행자 관리, 대행자는 자신의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대행자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보세요.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1차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민간 1차 시행자입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조합이 하다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2차 공공시행자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지정개발자 같은 2차 민간시행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2차 공공시행자인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들어가거나 2차 민간시행자로 변경되면 이 지정개발자인 민간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로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2차 시행자가 지정됐을 때는 이렇게 공공이든 민간 지정개발자든 2차가 지정되면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정 고시가 된 날 다음 날에 조합 설립은 취소가 되고 2차 시행자가 바로 시행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행자로 하는 것은 조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합을 대신해서 대행자가 사업을 해주는 거죠. 이 대행자가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인데 대행자가 지정됐다는 얘기는 이거랑 다른 겁니다. 대행자가 지정됐다는 얘기는 조합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조합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합이 사업을 막 지연하거나 조합원들끼리 내분이 생겨서 목적 달성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대행자가 대신 사업해줄 수 있다. 조합을 대신해서 그 조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신해서 대행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주고 나중에 보수 같은 것들을 청구하는 이런 대행 같은 것들을 2차 시행자랑 잘 구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시공자 선정입니다. 자, 시공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데 이제 조합이 이제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거죠. 자, 시공자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재건축 재개발로 지을 때는 어떤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할 거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경쟁을 해서 제일 싼 가격에 제일 좋은 품질 아파트를 지어주긴 건설회사 이런 사람들을 경쟁시켜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조합원들한테 가장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경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선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일 때는, 자, 조합은 조합인데 100명 이하일 때는 소규모 사업일 때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조합일 때는 이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나왔었고요. 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20인 미만이라는 얘기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정관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 후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정해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26회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내셨습니다. 틀리죠.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총회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는 게 원칙이고,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일 때는 경쟁 방식이 잘 안 되니까 정관이 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할 수 있다. 근데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보다 더 작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20명 미만으로 조합을 안 만들고 할 때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아니라 규약이란 말 쓰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갔을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2차 시행자로 시장문수 등이 직접 들어가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2차 공공시행자가 지정되거나 2차 지정개발자가 시행자로 지정되면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이런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갔을 때는 시행자로 지정되고 나서 시공자를 시장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경쟁 방식으로 유찰되면 이제 수의계약 쪽으로 바꾸는데, 자,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주민대표회의가 또는 토지동 소유자 전체회의가 자, 이런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민대표회의가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문수가 시공자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추천했을 때는 추천받은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시장문수가 경쟁을 하지 말고 주민대표회의가 이렇게 추천 같은 걸 했을 때는 추천받은 시공자를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 방식으로 시공자를 정해야 된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일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20명 미만이라서 정관이 아니라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정해야 한다. 자,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들어갔을 때는 2차 시행자로 시장문수 등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대표회의가 이런 방식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대표회의 추천이 들어왔을 때는 추천받은 자를 우선 시공자로 정해야 됩니다. 요 위것대로 하지 말고 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자랑 시행자랑 조합과 시공자랑 계약 체결할 때는 이 철거 쪽, 철거에 관한 계약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성면 조사, 성면 해체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자가 건설회사 시공자랑 아파트 건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철거에 관한 계약도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시공자로 선정을 했을 때는 이런 시공 보증서도 내야 된다.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사비의 검증 요청. 이게 이제 33회 때 한번 나왔었죠.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자, 시장문수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빼고 이건 인정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자, 시공자랑 계약을 체결하고 자, 건설회사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각호 사유가 있을 때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이 토주택공사 같은 공기업한테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 주민들이 의심스러운 거죠. 공사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요구가 되면 주민들이 5분의 1,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한테 검증 의뢰를 요청한 경우, 이거 32회 때 기출문제죠. 32회 되네요.
그리고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여기 10% 이상, 5% 이상 증가됐는데, 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조합에게,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검증 요청을 의뢰하면, 그러면 부동산원이나 토주택공사한테 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검증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증을 요청해야 되는 거고. 자, 공사비가 증액됐네요. 근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정해졌을 때는 10% 이상 증가됐을 때 이 검증 요청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가 정했을 때는 이렇게 100분의 5 이상만 증가되더라도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만 되더라도 검증 요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조합에게 검증 요청을 의뢰한 경우, 그 다음에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요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 5% 이상, 시공자가 미리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미리 정해졌을 때하고, 시공자가 이후에 정해졌을 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3% 이상 증가됐는데, 한번 검증을 한번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해서, 자, 공사비 검증이 완료가 된 이후에 또 한 번 공사비가 3% 이상 증액되더라도 이게 검증 요청 같은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 대상이 되는 거니까 3% 이상만 증액되더라도 검증 요청을 해야 된다. 조합원의 5분의 1,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10% 이상 증가됐을 때 공사비 증액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 5% 이상만 증가되더라도 이 검증 요청을 해야 된다. 조합이 아까 한국부동산원 같은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한번 검증을 했는데 검증 완료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공사비가 또 증액됐을 때는 100분의 3 이상만, 3% 이상만 증가되더라도 검증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약 방법은, 자,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자, 여러 가지 각종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경쟁 입찰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경쟁 입찰할 때 건설공사가 6억 초과, 이 전문공사, 특정 분야의 전문공사가 2억 초과하면 전자조달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우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 내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그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에 이제 조합이 뭐 시공자랑 계약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공사에 관한 계약, 뭐 용역, 물품구매 이런 걸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다 보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 조합장이 막 임의로 계약하지 말고 이 경쟁 입찰 방식을 하는데, 이 건설공사는 6억 초과, 전문공사라는 게 무슨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샤시 공사라든가 이런 식의 특정 분야 공사가 2억을 초과하는 공사를 계약 체결할 때는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라장터가 전자조달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 입찰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이런 걸 1억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전문공사는 2억 초과했을 때, 건설공사는 공사 금액이 6억 초과했을 때는 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이렇게 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눠서, 자, 개선사업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4가지 방식이 있었죠. 스스로 보전, 수용, 환지, 관리처분. 자,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관리처분하고 환지가 있었고, 재건축 사업 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만 있는 거죠. 환지가 없는 거죠. 자, 사업시행자 1차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사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공동시행자 5명, 재건축 사업은 공동시행자 3명, 개선 사업은 처음부터 시장 문수가 들어간다. 근데 2차 공공시행자로 바뀔 수도 있고, 2차 민간 지정개발자, 아까 신탁업자라든가 민간 합동법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자, 조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합이 문제가 있으면 조합을 대신해서 대행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미리 정하지 말고. 공사비 검증 요청, 아까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조합에게 검증 요청을 하면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같은 공기업한테 검증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한번 쭉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